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PNS 미케닉스의 기업 분석과 청약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는 22,000원, 엔젤 로보틱스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PNS 미케닉스는 7월 22일 월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7월 23일 화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원래 동시에 진행 예정이었던 TD-SPAM K3i는 일정이 연기되었고, 실권 발생 시 실권주 청약이 진행될 수 있었던 브리짓바이오는 실권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 PNS 미케닉스는 단독 청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직 키움증권에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전 코셈의 사례를 살펴볼 때 1일차, 2일차 모두 청약 시간은 10시부터 오후 4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불일은 2일 뒤인 7월 25일 목요일입니다. 현재까지 PNS 미케닉스의 상장 예정일을 보면 7월 31일 수요일로 나와 있습니다. 청약 일정이 겹치는 종목이 없기에 단독 상장은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어서 회사 소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NS 미케닉스는 첨단 로봇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자 맞춤형 로봇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PNS 미케닉스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중소기업청 기술혁신 과제로 관절 운동기를 개발하였고 해당 운동기를 기반으로 워크봇 1차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까지 워크봇 2차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후 3차 모델인 워크봇 S를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모델은 대한민국 1호 보행 재활 로봇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약처 허가까지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최고급 모델인 워크봇 프리미엄까지 개발을 완료하였고 2022년 2월에는 건강보험 급여 수가까지 획득을 하였습니다. 현재 워크봇 시스템은 의료기기 3등급 로봇 보조 정형용 운동장치입니다. 현재 PNS 미케닉스의 제품은 모두 4가지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워크봇 S는 세계 최초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포함한 3조인트 보행훈련 로봇이라고 합니다. 키가 작은 아동들에게 최적화된 어린이 전용 보행 재활 훈련 로봇 시스템인 워크봇 K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용, 소아용 모듈 교체가 가능하여 함께 쓸 수 있는 시스템인 워크봇 G가 있습니다. 교체 시간은 5분에서 10분 안팎이기에 성인, 소아 환자들을 모두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매우 적합한 가성비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프리미엄 모델인 워크봇 P가 있습니다. PNS 미케닉스의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모델별 판매량이 아닌 부품으로 매출 유형을 잡았기에 실제 매출 형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생산 실적을 봤을 때는 성인과 아동이 함께 쓸 수 있는 모델인 워크봇 G가 1년에 16대 생산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모델은 1년에 1대 혹은 1대도 생산되지 않고 있고 성인용 모델은 4대, 아이용 모델은 1대에서 3대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수와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제품은 내수보단 수출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지보수 매출은 내수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PNS 미케닉스는 상장을 위해 SCI 평가정보 한국발명진흥회의 기술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기관의 평가 결과는 모두 A등급이었습니다. SCI 평가정보는 PNS 미케닉스가 세계 유일의 3조인트 보행 재활 로봇이고 기술의 대체 가능성은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모방 난이도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SCI 평가 정보는 PNS 미케닉스의 워크봇이 코코머사의 로코멧, 큐렉소사의 엔드 이펙터형 재활 로봇인 모닝워크와 시장을 3등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PNS 미케닉스의 매출로 점유율을 추산해보면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스위스의 호코마는 이미 2000년 로코멧의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2004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1000대가 넘게 설치되었습니다. PNS 미케닉스와 비교하기에는 이미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평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는 워크봇 시리즈가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득한 제품이고 기술의 완성도, 신뢰성은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연간 생산량 50대 수준은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고, 스위스의 로코멧이 대당 10억 대인 것에 비해 워크봇은 3억 정도이기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PNS 미케닉스의 기술성은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하였고, 기술 사업화 역량이 우수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매출을 살펴보면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을 살펴보면 흑자 회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순이익은 14억 원에서 17억 원 사이입니다. 이어서 공모자금 사용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NS 미케닉스는 이번에 모은 공모자금으로 시설자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기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PNS 미케닉스는 현재 아파트형 공장 3개 호실을 생산 공장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워크봇 제품의 크기가 크기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증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제품 개발, 연구 인력에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외 사업 확대, 홍보 마케팅, 임상 등에 투자할 계획이고, 기업은행으로부터 4.41% 이자로 빌린 55억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공모가 산정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NS 미케닉스의 공모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는 PER 퍼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산정을 위한 유사회사로 국내 코스닥 상장사인 오스테우닉, 코렌텍이 선정되었습니다. 오스테우닉은 뼈 접합, 대체, 조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매출이 증가하며 수익이 늘고 주가가 상승하면서 퍼가 증가되었습니다. 또 다른 비교 기업인 코렌텍은 인공관절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매출이 증가하며 수익이 조금 늘었고, 그로 인해 주가가 폭등하였다가 최근 전환사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두 기업 모두 보행재활용 로봇과 관련이 없는 회사이지만 의료기기 관련 회사라는 명목으로 유사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코렌텍의 퍼가 높았기에 평균 퍼는 27.31로 높아졌습니다. 할인이 적용된 2026년 추정 당기순이익에 적용퍼를 곱해 주당 평가가액은 22,491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24.41%의 할인이 적용된 17,000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PNS 미케닉스의 자세한 추정 손익 계산서를 살펴보면 2023년 매출 60억 원, 당기순이익이 14억 원이었지만 내후년인 2026년에는 매출이 4.43배 늘어난 253억 원이 되고 당기순이익은 6.3배 증가한 88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제품별 매출 추정 내역을 살펴보면 보행 재활 로봇, 워크봇의 판매가 크게 늘고 신제품인 상지 재활 로봇, 유아 보행 재활 로봇의 매출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워크봇의 국내 매출 추정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10대가 판매되었지만 2026년에는 26대가 판매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은 대수를 기재하지 않고 금액으로만 기재를 하였는데, 만약 대당 평균 단가가 국내 해외가 동일하다면 해외에는 국내보다 1.54배는 많은 워크봇을 팔아야 됩니다. 약 40대 수준입니다. 하지만 PNS 미케닉스는 2014년 수출을 개시한 이후 10년 동안 13개 국가 57대의 장비를 공급하였습니다. 약 10년간 판매한 장비가 57대인 점을 감안하면 2026년에만 40대를 팔겠다는 목표는 너무 낙관적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별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해외 판매량의 70%가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로 집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추정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향후 경기의 변동성, 산업 및 경쟁 시장의 변화, 유관 정책과 규제 개정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내 여건에 따라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신규 제품 개발 및 출시가 지연되거나 임상적 유효성 입증에 실패할 경우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NS 미케닉스는 보행 재활용 로봇을 연구 개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PNS 미케닉스의 보행 재활용 로봇 워크봇은 세계 유일의 3조인트 보행 재활 로봇이고 기술 대체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방 난이도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다만 경쟁 업체들에 비하면 판매 대수가 아직 매우 적은 편이고 경쟁 업체에 비해 70%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몇 년간 매출이 정체 상태이지만 공모가는 매우 큰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추정한 2026년 순이익을 기반으로 산정되었기에 현재로서는 매우 고평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워크봇은 대당 가격이 약 3억 원 정도로 비싼 장비이기에 소량 생산, 판매 중이며 현재 최대 생산 가능 대수는 1년에 50대 수준입니다. 공모 자금으로 증설을 하려고 하지만 새로운 제품 더 개발, 생산하려고 하기에 생산량 자체가 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수혜 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수혜 측을 통해 확정된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의 밴드 상단 17,000원을 29.41% 초과한 22,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혜 측에는 2,216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986.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대비 경쟁률이 낮아 보이지만 이는 허수성 차압 방지가 적용되어 그렇습니다. 먼저 2023년 6월 말 이후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수부터 비교해보면 PNS 미케닉스의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수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어서 수혜 측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 측은 밴드 상단 초과에 대부분 몰렸습니다. 수혜 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99.77%, 상단이 0.23%입니다. 중간, 하단 미만에는 한 건의 분포도 없었습니다. 추가로 공개한 수혜 측 분포를 살펴보면 공모가로 결정된 22,000원 이상이 대부분인 99.97%였습니다. 수혜 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이 공모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혜 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보유 확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은 건수 기준 4.38%, 수량 기준 5.6%입니다. 높은 경쟁률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의무보유 확약입니다. 수량 기준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장기인 3개월 의무보유 확약이 1개월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지만 전체적인 비율이 낮기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진행된 수혜 측 의무보유 확약 신청과 비교해보면 2023년 평균이 9.6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JLMNS, 스튜디오 3획보다는 많고 시지트로닉스, 밀리의 서재보다는 조금 낮은 수혜 측입니다. 수혜 측 결과를 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의 좌표로 나타내면 PNS 미케닉스의 수혜 측 결과는 경쟁률은 상당히 높지만 의무보유 확약은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허수성 수혜 측 방지 이후 수혜 측 중 비슷한 규모인 한선 엔지니어링, 포스뱅크, 코칩, 하스와 비교해 볼 때 PNS 미케닉스의 수혜 측 결과는 코칩보다는 못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수혜 측 결과는 보통의 수혜 측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청약정보, 청약증권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PNS 미케닉스의 직원 수를 살펴보면 전체 직원이 20명이고 정규직 직원 수는 1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균 근속연수는 상당히 긴 6.3년입니다. 여기서 눈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PNS 미케닉스는 보행 재활용 로봇을 연구 개발하는 업체인데 연구 직원이 단 2명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PNS 미케닉스의 연구 인력을 살펴보면 이경환 CTO 연구소장과 수석 연구원 1분, 차석 연구원 1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학사 출신이십니다. 하지만 PNS 미케닉스는 생산본부 내 개발부도 전자, 기계공학 및 관련 학과를 전공한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포함하면 15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생산, 품질 인력도 개발 인력이라고 주장하여 최대 15명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상장한 엔젤 로보틱스는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엔젤 로보틱스는 생산을 제외하고도 연구 인력만 44명입니다. 그리고 연구 인력 중
석박사만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PNS 미케닉스는 연구 인력이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퇴사율이 39%, 입사율이 26%입니다. 즉, 오래된 인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 교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업종 최근 상장사에 비해 연구 인력이 너무 적은 점이 큰 단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74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입니다. 이번 청약의 균등 배정주 수는 16만 8,750주입니다. 최근 청약자가 적어도 20만 명인 점을 감안할 때 균등은 추첨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의 이전 청약이었던 코셈의 경우 무려 42만 2,268명이 청약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예전과 달리 조금 낮아져 있고 청약 수수료가 무료였던 키움증권의 청약 수수료가 신설된 점을 감안하면 이전보다는 청약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청약은 키움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키움증권도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신설된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키움증권은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언제든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번 청약은 일반 고객의 경우 최대 2만 주를 청약할 수 있고 2만 주의 청약 증거금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20주입니다. 20주의 청약 증거금은 22만 원입니다. 이어서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NS 미케닉스는 확정된 공모가 22,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424억 원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입니다. 하지만 유통 가능 비율이 높은 편인 39.18%이고 상장에 유통 가능한 금액은 558억 원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평균만큼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상장의 유통 가능 비율은 36.99%로 낮아지고 금액으로는 527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배정에 따라 큰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주체별 유통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46.76%, 일반 청약자가 13.31%, 공모기관이 39.93%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46.76%로 조금 많은 편입니다. 금액으로도 적지 않은 261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를 살펴보면 패스파인더 스타트업 투자조합, 패스파인더 청년 창업 투자조합, 그리고 11명의 기타 주주, 17명의 소액 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 비율을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가 27%, 기타 주주가 47.5%, 소액 주주가 25.4%입니다. 기관보다는 기타 주주, 소액 주주 비율이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소액 주주의 숫자가 17명으로 적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비상장 플랫폼에서 거래 내역도 없기에 PNS 미케닉스의 기존 주주분들은 일반 개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취득 단가를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NS 미케닉스는 액면 분할과 무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할 경우 기존 주주의 취득 단가는 공모가보다 훨씬 낮은 1,215원, 1,458원, 1,780원입니다. 그리고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 매선택권, 스톡 옵션이 있습니다. 공모가보다 훨씬 낮은 2,000원, 2,500원, 3,000원의 행사가 가능하지만 가장 빨리 행사할 수 있는 스톡 옵션도 내년인 2025년 8월 이후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스톡 옵션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우선주는 없습니다. PNS 미케닉스의 의무보유 확약 전 상장일 유통물량을 2023년부터 2024년 상장한 종목 유통물량과 비교해보면 엑세세라퓨틱스, 메가터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스코넥보다 많고 현대인스보다 조금 작은 수준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물량과 비교해보면 이노시뮬레이션과 시지트로닉스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일 유통물량은 많은 편입니다. 이어서 구주 매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는 기존 주주,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100%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PNS 미케닉스는 보행 재활용 로봇을 연구개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공모가는 현재로서는 매우 고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은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모를 장단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 환불일이 2일로 짧은 점, 의료용 로봇 관련 종목이고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에 좋았던 점, 순이익이 크진 않지만 순이익률 23.5%로 흑자인 회사인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고 2026년 추정 수익 기반 공모가를 산정하였고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보다 매우 높게 확정이 된 점, 타 업체에 비해 연구 인력의 수가 매우 부족한 점, 단가 낮은 기존 주주가 있고 전체적인 유통 물량 규모가 큰 편인 점, 우리 사주 조합이 없는 점이 단점입니다.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회사인 엔젤 로보틱스는 상장이 288.5% 상승한 77,700원의 주가를 기록하였지만 현재는 고점 대비 61.2% 하락한 3150원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의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상장의 열기가 조금 주춤해졌습니다. PNS 미케닉스는 엑셀 세라퓨틱스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환매 청구권도 없고 키움증권이 청약수수료도 신설되었기에 균등만 하실 분들은 큰 이익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가 낮은 기존 주주가 있기에 안정적인 청약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권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청약하실 분들은 경쟁률을 보시고 감당하실 수 있는 정도로만 청약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PNS 미케닉스는 공모가 22,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88,000원, 하한가 60%는 13,20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